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뭐 설이었죠. 그래서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28일이 월요일이죠. 그날까지 29일인가요? 그날까지 정상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렇게 알고. 아무튼 올해는 뭐 건강들 하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고 만사히 형통하고 재수대통하세요. 그래서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세요. 오늘 도시비 주환경 정비법 갈 겁니다. 자, 도시비 주환경 정비법이죠. 여기 한번 펴봐요. 도시비 주환경 정비법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따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기 너무 기니까 이게 도시정비법에서 이 약칭 이 제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따르세요.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정비법은 하천정비법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 도시정비법에서 정확하게 줄여져야 정확한 이 법의 제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진도에 나가기 앞서 이번 주 토요일 20일인가요? 우리 원장님 특강이 있습니다. 뭐 강의가 무료로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와서 한 번씩 들어보도록 추천 좀 하고 뭐 실무 강의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까지 하지 않으려나?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 박사님인 우리 원장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시간 할애하지는 않으니까요.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그래요? 2시부터 5시? 와서 이렇게 쭉 듣기만 해도 괜찮을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추천을 갖다가 하고 좀 해주세요. 저도 시간 있으면 와서 좀 원장님 강의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날 또 좀 그러네요.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러한 강의니까 실무에 나가면 우리 얼마만큼 이게 세를 갖다가 감하느냐 이게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관건이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면 공인중개사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아무튼 이런 실무 강의 이런 것은 뭐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장님 강의 잘해요. 아무튼 최고 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인정해. 진짜요? 웃으면 안 돼. 왜 웃어버려? 자, 올라간 프린트물 있죠. 올라간 프린트물 있는데 올라간 프린트물의 교정을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1번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이 교정을 못 봐서 또 11번 문제를 보면 정답란을 보면 정답란은 밑에 봐요. 그 디귿번에 10분의 8입니다. 10분의 9를 10분의 8로 고쳐요. 죄송합니다. 디귿번에 10분의 9가 아니고 10분의 8.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디부터 할 거냐면 426쪽 할 거예요. 426쪽. 426쪽 있죠? 기본서 한번 보세요. 오늘 끝나는 시간은 늦어지면 2시 한 20분까지 갑니다. 오늘 이 전반적인 큰 틀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한 틀 잡아야 되니까 늦게 끝나면 20분 정도, 2시 20분 정도 끝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수업에 좀 임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제가 먼저 스크린을 먼저 하고 우리 정비사업에 관한 큰 틀 스크린을 먼저 하고 일단 책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주셔야 돼요. 여기 봐주십니다. 정비사업이 있어요. 원래 정비사업은 몇 가지가 있었냐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4가지가 있었는데 2010년이죠. 2010년 5월 12일입니다. 서울교육문화회관의 공청회를 통해서 2가지 정비사업이 2+가 돼요. 이 2가지가. 기존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보완책이겠죠. 우리 이게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이 지금 가장 많이 지금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개정이 되고 있고 현 이 순간에도.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이 기본서 책조차도 또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가요. 그래서 안 나오는 파트는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정되는 건 제가 언급을 안 할 겁니다. 어차피 뭐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 그러나 나오는 영역은 제가 교정을 시켜드립니다. 오늘 또 설명 잘 듣고 교정을 좀 해야 돼요. 개정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예. 자, 그러면 이게 내년 정도 가면 또 바뀝니다. 정비사업이 지금 6가지인데 3가지로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또 앞으로 가면 내년이 더 간단하려나? 그건 아니지. 올해 합격해야 돼. 자, 정비사업 이 4가지의 어떤 보완 조치로서 2가지 정비사업이 더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정비사업이 바로 뭐였느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정비사업이 달동네 정비사업이에요. 달이 제일 먼저 뜬다 해가지고 산에 있으니까 달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죠.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정비 기반시설 이따가 다 합니다. 정비 기반시설 즉 도로나 상하수도 이게 극히 열악하다는 거. 자, 이게 달동네니까 지금 계단으로 막 되어 있다. 이게 도로라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판자집 등이 이렇게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따닥따닥 붙어 있다. 뭐 이 정도로 한번 머릿속에 연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게 있죠. 일단 따라서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사업이 주택 재개발 사업인데요. 버스 종점 따위 이런 데를 좀 생각해보고 여기에 보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열악 밀집.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자, 우리 강남 정도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데요. 강남은 지금 도로, 개포 주공아파트, 가락 시행아파트 밀어버리겠습니다. 잠실 주공아파트. 이걸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다시 들어앉히겠다. 이걸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도로 상하수도 이건 잘 돼 있어요. 도로 막 10차선, 8차선 돼 있죠. 강남 좀 연상해보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걸 양호 밀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양호 밀집. 주택 재건축 사업. 양호 밀집. 주택 재건축 사업. 열악 밀집. 주택 재개발 사업.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극히 열악하는 정도, 열악한 정도, 그 다음에 양호한 정도 이런 것들은 다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그건 조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 법령이 시험 범위지. 따라서 꼭 이렇게만 출제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뭐 질문할 것도 없어요. 이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해놓고 질문해. 자, 그 다음에 4번째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업지역과 이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정비 사업이 4번째 정비 사업이죠. 따라서 합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열악 밀집. 주택 재개발 사업. 양호 밀집. 주택 재건축 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자, 여기에 2010년 5월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2가지 정비 사업을 보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재생 쪽인데요. 재생 사업 이렇게 이제 표현들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자, 기존에 있었던 4가지 정비 사업에 대한 보완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5번째 정비 사업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정비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달동네 정비 사업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걸 보면 첫 번째 정비사업은 달동네 정비사업 봐요. 우리 저기 그 유명했던 달동네 신림동에 있어 난곡지구 있죠. 냈다 밀어버리고 15층 아파트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요. 그죠? 건영 아파트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자, 이런 달동네가 정비사업을 하면은 말이죠. 요것의 단점이 뭐냐면 전부 다 싸그리 밀어버리고 아파트들 안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으시던 분들이 달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분들이 뿔뿔이 또 다른 데 흩어져 가지고 또 달동네를 또 형성합니다. 마을의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그대로 해체되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는 취지에 의해서 다섯 번째 정비 사업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정비 사업이, 즉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130여 군데 있었던 서울 시내에 있었을 달동네가 싸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10군데도 안 돼요. 지금 10군데의 달동네 보존 사업이다 해서 그건 뭘로 가느냐?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이걸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뭐 KBS, 뭐 ETV의 뭐 착한 남자, 쩌느전쟁, 그 다음에 무슨 놈의 영화, 각종 영화들이 있죠. 뭐 식객, 중계동에 있어서 백사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정릉 3동, 그 다음에 홍제 3동, 뭐 여기에 있어서 개미마을이라든지 복숭아골, 뭐 이런 것들이 몇 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 밀어버렸어요. 지금 드라마 촬영하고 영화 촬영할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마을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드라마 촬영하고 영화 촬영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지금 보존을 해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게 다섯 번째 정비 사업이죠. 자, 다섯 번째 정비 사업에서는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밀어버리면 안 되죠. 판자점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 및 마을 공동이용시설은 마을휴관 또는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 등을 갖다가 확충해줘요. 이따 책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충 키워드만을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달동네의 주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자, 보존이죠. 보존 정비 개량인데 보존의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확충 보존으로 갈 겁니다. 일단 따르세요. 이따 책을 체킹하게요. 따라서 합니다. 확충 보존. 확충.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 달동네의 주거 환경을 보존하자. 확충 보존.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주거 환경 관리 사업. 확충 보존.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첫 번째 사업을 관리 보존하자. 확충 보존.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자, 여섯 번째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여섯 번째 정비 사업은 정비 구역 안에서 하는 겁니다. 포인트입니다. 정비 사업은 원래 정비 사업 구역 안에서 해야 돼요. 정비 구역 안에서. 그런데 요건 죄송합니다. 정비 구역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로 구역 안에서 해요. 이 가로 구역 안에서 하는데 이 가로 구역이 바로 뭐냐 하는 거야. 잘 봐요. 우리 건물 앞에서 차를 딱 끌고서 한 바퀴 뺑 돌아올 수 있는 이 블럭을 가로 구역이라고 그래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은 구역입니다. 끊김이 없어야 돼요. 여기 하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철길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건물 앞에서 차를 끌고서 한 바퀴 뺑 돌아올 수 있는 이 구역을 가로구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가로구역의 형태를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한번 그려봤는데 반드시 이렇게 두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두는 것도 가로구역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건물 앞에서 차를 끌고 쭉 한 바퀴 돌아와 버리면 이게 가로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로구역에서 일어나는 이 정비사업입니다. 자, 원래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정비구역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정비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로구역 안에서 일어난다는 게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고,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합니다. 소규모로. 잘 보세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왜 생겨나게 되어지냐면 기존에 있었던 이 정비사업들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막 들어가요. 대단위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례 등이 생겨요?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죠. 그래서 니네들끼리 한번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니네끼리 한번 해봐라 해서 정비사업을 갖다가 소규모로 일어날 수 있는 정비사업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여섯 번째 정비사업입니다. 이 포인트는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로구역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제가 알아.
지금 뭔 얘기하는지. 우리 이수란 삼수란 가야 이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고 어느 시점에 이제 이해가 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유지 소규모로 갈 거야. 가로를 유지하고 가로 구역에서 소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유지 소규모. 유지 소규모. 가로 구역에서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열악 밀집. 주택 재개발 사업. 양호 밀집. 주택 재건축 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확충 보전. 주거 환경 관리 사업. 확충 보전.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가로 구역에서 유지 소규모.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한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정비 사업 6가지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쭈쭈쭈도 쭈까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쭈쭈쭈도 쭈까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라 그랬죠? 쭈쭈쭈도 쭈까 하면 안 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계속 나갑니다. 먼저 스크린 쫙 해드리고 책을 볼 겁니다. 책 안 봐도 돼요. 저 여기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제 설명. 잘 처음 듣는 거니까 지금 필리핀 원주민 데리다가 여기는 지금 시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서북구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뭐가 뭔 말인지 몰라. 듣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정비사업 6가지를 누가 하냐면 이렇게 형하고 동생하고 해요. 정비사업 6가지를 누가 하냐면 형하고 동생하고 합니다. 형이 보니까 쌍둥이로 나오네요. 이 그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동생이 이렇게 나오죠. 자, 형의 이름이 누구냐면 기수입니다. 기수. 동생 이름이 누구냐면 정수예요. 따라서요. 기수정수. 기수정수. 형의 이름이 누구예요? 기수. 동생 이름은 정수. 이렇게 돼요. 자, 형이 쌍둥이로 나오죠. 이 기수가 누구냐 하는 거야. 뭔 말이냐. 기본 방침이 하나가 나오고 기본 계획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 수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방침의 수립과 기본 계획의 수립을 얘기하는 거다. 자, 따라서요. 기본 방침의 수립. 기본 계획의 수립. 방침 계획. 기수가 쌍둥이. 기수가 쌍둥이. 자, 언제 생일이냐면 10월 5일에 수태했습니다. 10월 5일에 수태했다 이렇게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생일 똑같아야 되죠. 쌍둥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10년마다 10년 단위로 딱딱 끊어서 이 뜻이에요. 수립 들어갑니다. 똑같이 방침이 됐든지 계획이 됐든지 그 다음에 5년마다 5년 단위로 해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재검토 들어가요. 따라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말을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방침하고 기본 계획에서만 그렇다. 따라서요. 기수가 뭐다? 쌍둥이다. 쌍둥이 뭐가 있다? 방침이 하나가 나오고 계획이 하나가 나온다. 생일이 언제다? 10월 5일 날 수태했다. 이렇게 되죠. 10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 들어가고 5년마다 5년 단위로 타당성 재검토를 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느냐 하는 거죠.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정부에서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면 시장만 수립합니다. 시장 다 쓰겠습니다. 시장. 자, 특별시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옳지. 광역시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세종시장이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조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해 들어가는 거니까요. 특별자치시장. 자, 그 다음에 제주도는 누구예요? 옳지. 자치권 지가 다 가지고 있죠. 특별 자치도지사입니다. 자치도지사.
자, 그 다음에 시장 이렇게 딱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야. 우리 천안시장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 해당이 안 되죠. 여기 해당 안 됩니다. 서울이고 인천, 대전이고 세종이고 이건 제주도니까요. 천안시장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아산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서산시장, 당진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천안시장이 아닌 아산시장이나 당진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요 시장은 아닌 자는 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 때문에 지금 뭐에 걸려버리냐면 잘 봐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문에 걸린다고. 쓰는 시간 내가 드릴 거예요. 쓰는 열정을 보면 새벽 3시까지 공부할 것 같아. 쓰는 시간 드려요. 오늘 이거 지우지 마세요. 이 안에 다 쪼맞추기 들어갈 거니까 이것만 해요. 이 안에 다 걸려 시험 문제. 그렇다고 보면 알지만. 자, 봐요. 다시 쓰는 시간 드려. 제가 드린다고. 이거 안 지워요. 우리 시장 중에서 이게 천안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당진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돼. 그러면 당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 이 지문 때문에 뭐에 걸리냐면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걸린다고. 자, 그러면 이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이해 못해? 지금 단계는 이해 못해도 들어보기만 해. 저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것만 이해해.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면 안 돼? 안 했어야 돼? 개그를 하려면 확실히 개그 하든지 안 하면 말든지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봐요. 자,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립을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승인권자가 누구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보면 알지만 여기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자요. 이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라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인권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거든. 이 자가 승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 수립하는 자가 당진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여기에 천안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자기가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승인받는다. 이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특별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자기가 수립해서 끝나지 승인을 자기한테 받는다. 이 말이 없다고. 내용 이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자, 이거 여기까지는 알 거 없어? 그냥 위요? 뭘 사치스럽게 이해해요 우리가 처음 하면서. 대도시장이 아닌 자는 누구의 승인받자? 옳지, 도지사의 승인받자. 이렇게 딱 걸려. 자,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에 부합되게 정수가 나오는데 정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정비계획의 수립을 뜻한다. 따라서요. 정수. 정비계획의 수립. 정수. 정비계획의 수립. 자, 이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하냐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 수립해서 구역 지정을 신청 들어가요. 구역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집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요거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니까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정 절차고. 자, 다시 한번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딱 떠요. 자, 정비구역이 딱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서두른 자가 나옵니다. 이 서두른 자를 뭐라고 한다? 추진위원이라고 한다. 자, 우리 여기 강의실에 정비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어요. 정비사업 해라. 재개발 사업 해라 해서 구역이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 서두른 자가 나와야지. 도장 받으러 다니는 자가 나와야죠. 그죠? 이 자가 나오는데 이 자를 뭐라고 한다? 추진위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자가 좀 더 정직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자들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표현돼요. 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습니다.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죠. 승인을 받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요. 따라서 합니다. 정비사업에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시장 군수. 이렇게 강조하는데 또 다른 소리 합니다. 다시 따르세요. 정비사업에 인가권자 승인권자는 시장군수로 시작해서 시장군수로 끝난다.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시장군수. 도시개발 사업에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지정권자. 무조건 지정권자. 도시개발 사업에 인가 승인권자는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정비 사업에 인가 승인권자는 시장군수로 시작해서 시장군수로 끝난다. 따라서 이 추진은 원래 시장군수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라는 표현에 걸립니다. 하지만 이 추진에는 5인 이상이 자,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이 우리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만 돼요. 유일하게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는다 하는 말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밖에 없어요. 따라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 추진위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 조합은 모두 추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포괄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자가 돈을 잘못 써가지고 빚져버리면 우리가 전부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건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중요하다. 나중에 책을 보면서 하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서두른 자가 나와서 인가가 3번이 나오는데 인가가 3번이 나오는데 이 인가가 무슨 인가다? 조사관 인가. 이렇게 되죠? 자, 따르세요. 조사관 인가. 인가. 조사관 인가.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자, 조합 설립 인가 누구? 다시 따르세요. 정비 사업에 인가 승인권자는 무조건 시장군수. 조합 설립 인가 누구? 사업시행 인가 누구? 관리처분 인가 누구? 공사 다 끝났어요. 중고인가 누구? 그렇게 가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일정한 조합이 설립되려면 우리 조합원에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서 가죠. 동의를 얻자. 동의 얻어야 된다. 그래서 창립청이 개최했던 내용하고 이 정관하고 들이밀어야 인가를 해줍니다. 저설 인가를 해줘요. 누가? 시장군수가 인가한다. 자, 이 동의요건이 필요한데요. 이 동의요건이 자,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비사업이 있어요. 열악 밀집 들어가는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비사업이 있어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죠. 이 두 가지에서는 동의요건이 지금 어떻게 가느냐면 4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1로 갑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뜻맞는 사람들끼리 하죠. 자, 그래서 동의요건이 10분의 8 그리고 3분의 2로 갑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비사업이 나와요. 이 세 번째 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양호 밀집 이렇게 되어지는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우리가 이제 단지 내에서 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을 것이고 단지 내에서 단지 아니죠. 자, 단지가 아닌 곳에서 할 수가 있어요. 단지 밖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단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지하면 뭐를 얘기하냐면 단지하면 뭘 얘기하냐면 주택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단지하면 뭐를 얘기한다? 주택단지를 말한다. 이 주택단지는 이 단지는 주부복을 얘기합니다. 주부는 복이 많다 꼭 잡아야 돼요. 주부복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한다. 주부복이 있는 땅덩어리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주택단지에 가면 아파트단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주부가 복이 많아요. 주부들이 복이 많습니다. 주부가 복이 많아가지고 주부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주부를 뭐라 그래? 공주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인중개사인 주부님을 뭐라 그래? 공주님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공주님은 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막 남편 되게 무시해. 당신 저 소리 뭔 말인지 알아? 막 뉴스 보다가. 제발. 공인중개사인 주부님을 말한다. 자, 주가 뭐냐면 아파트 주택을 얘기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떠올려요. 주택단지다 하면 뭘 떠올리자? 아파트 단지 떠올려야 돼요. 아파트 있고 관리사무소 있고 어린 놀이터 있고 단지 내 상가 있고 이 모습 꼭 떠올려야 돼. 떠올라요 머릿속에? 네. 자, 아파트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있어요. 부대시설. 자, 우리 관리사무소 있고 주차장 있는 거 좀 떠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 있고 어린 놀이터 유치원 뭐 이런 거 있는 거 떠올려요. 복리시설입니다. 주부복을 뭐라 그런다? 단지. 따라서요. 단지가 뭐예요? 주부복. 단지가 뭐예요? 주부복. 단지가 뭐다? 주부복. 주택, 아파트하고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뭐 주차장,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걸 복리시설이라고 그래요. 따라서요. 주부복. 주부복을 뭐라 그런다? 주택단지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단지 덧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택단지 아니다 하면 지금 아파트 있는 거예요. 각 동별 동요권이 따로 있을 거고 단지 전체로 동요권이 따로 있어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시행이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자, 시행이 3월 2일부터 시행되니까 어차피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교정을 하겠습니다. 개정됐어요. 각 동별 얼마가 되었냐면 구분수의자에 있어서의 과반수로 바뀌었습니다. 과반수. 단지 전체로 봐서는 이것만 지금 현재 바뀌었어요. 단지 전체로 봐서는 4분의 3에 4분의 3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단지가 아닌 곳은 4분의 3에 3분의 2로 갑니다. 자, 잠깐요. 자, 지금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을 바꿨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으냐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됐으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숫자가 나오는데 4분의 3이 나오고 3분의 2가 나오고 2분의 1이 나온다 해서 이 부분이 강약, 중강약이었습니다. 중강약이니까 4분의 3에, 3분의 2에 2분의 1이었죠? 중강약이니까 이걸 강약, 중강약 이렇게 잡아갔다고. 강약, 중강약 이렇게 잡아가지고 강약, 중강약이 걸리니까 3분의 2에 2분의 1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과반수로 바뀌었어요, 이제. 과반수로. 이제 외우기가 힘들어졌어, 더. 강약, 중강약, 강하게, 강중 이런 형태로 갔거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과가 이렇게 바뀌어서 과반수가, 과가. 이걸 외우고, 먼저 외우고 들어가겠습니다, 무조건. 과니까 엔드로 봐줘야 돼, 엔드. 엔드를 2개씩 연결하고 있어요, 2개씩. 이렇게. 앞에서 강약이 나옵니다. 강약이니까 4분의 3에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6번째 사업은 진짜 강약이야. 진짜 강약. 그러니까 10분의 8 말도 안 되지. 강약, 진짜 강약. 10분의 8, 3분의 2.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강약, 진짜 강약. 다시 한번 해봐요. 강약, 진짜 강약. 강약 얼마?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되죠. 진짜 강약이니까 10분의 8, 옳지 3분의 2 요 정도. 이렇게 해서 2개. 그럼 오른쪽에 강약, 진짜 강약이고 요건 강하게 하자 하는 내용. 강하게, 강중으로 그대로 갑시다. 강이니까 4분의 3에 4분의 3에 자 4분의 3에 3분의 2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이야. 도시개발 사업은 분수가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개를 머릿속에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제한하면 몇 분의 몇? 3분의 2. 옳지, 3분의 2. 환조 용용합니다. 환조 용용하면 몇 분의 몇 박자, 몇 분의 몇 박자? 옳지, 3분의 2박자. 옳지, 2분의 1박자 이렇게 되죠?
3분의 2박자로 시작해서 2분의 1박자로 끝난다. 지방자치단체 등 하면 옳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앞부분이 사람이요 면적이야. 토지 면적이야. 그렇지 면적이지. 토지 면적이지. 뒷부분이 사람 수죠? 총수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뭐 위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면적 위주로 하겠다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 정비 사업 쪽에 오면 말이죠. 앞쪽이 사람 수고 뒤쪽이 토지 면적입니다.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바로 토지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면적. 중요하다. 앞쪽이 토지 면적이 아니고 뒤쪽이 토지 면적이다. 앞에 거가 사람 수입니다. 사람 수. 자, 그래서 4분의 3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토지 등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이렇게 되어지겠죠.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단지 내니까 집합건물을 얘기하죠. 집합건물입니다. 각 동별 이 과반수라는 말은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토지 면적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전체로 봐서는 자, 앞에 게 구분 소유자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을 말이에요.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눈뜨면 바뀌네 이놈의 공법은. 법이. 자, 단지가 아닙니다. 단지가 아니니까 잘 봐야 돼. 단지가 아니니까 아파트 단지 아닌 걸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잘 봐봐.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단독이. 그 다음에 여기에 상가 건물 5층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당구장, 여기는 노래방 뭐 이런 것들도 있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연립주택도 있어요. 여기는 다가구도 있고 다세대도 있어. 이런 곳이 주택 재건축 사업 하겠다 해서 세 번째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게 뭘로 지정이 되어지면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지면 또 사업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런 데는 지금 주택단지가 아니란 말이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택단지가 아니니까 구분소유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토지 또는 이 건축물 소유자로 표현되는 거야. 이렇게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여기 봐봐. 이게 및, 와, 고로 걸리는 거야. 이 또로 바꾸면 틀린다고. 자, 3분의 2가 돼 있으니까 이건 뭐야? 토지 면적이지. 그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야. 잘 봐요. 요 밑하고 요 또는하고 바꿔줘 버리면 틀린다고. 요것도 또는으로 바꿔버리면 안 돼. 미치는 거야. 이건 또는이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야 돼. 이 말과 이 말을 갖다 이 말과 요 말 있잖아. 토지 면적 3분의 2 요걸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충족시키는 거야. 근데 이 안에 보니까 또 또는이 들어갔단 말이야. 밑은 반드시 충족해야 되고 또는이 들어가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 자,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 돼도 조합설비 인가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 돼도 조합설비 인가가 떨어진다고. 이 말 이해가? 뭔 말 했는지? 윙윙윙윙 하지? 아무튼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는 또는이고 여기는 밑이다. 바꿔주면 안 된다. 이 정도만 해. 사치스럽게 뭔 이해예요. 이해는. 나중에 하게. 밑이 들어갈 때와 또는이 들어갈 때 어떻게 틀려지는가. 이 계산 문제로도 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된다. 이 정도에. 자,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 떨어졌어.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어요. 그래, 재개발 사업해라 그랬어. 정비 사업해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조합장이 뭐라 그러냐면 자,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이 아파트 지읍시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추린이 있고 나와가지고 모종산만 들고 나왔죠. 정비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잖아. 그러면 정비사업 즉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자를 하나 선정해야지. 이걸 뭐라고 하겠어? 시공자 선정이라 그래. 시공자 선정. 응? 우리가 시공 능력이 없잖아. 그 시공자 선정은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 조합설립 인가 후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조금 이따 볼 건데
도시환경 정비사업 네 번째 정비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떤 내용이냐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사업적과 공업적을 대상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공장 하나가 지가 정비사업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장 하나가 정비사업을 한다 했을 때 조합 결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그냥 토지 등 소유자다 이렇게 표현해. 오늘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 대해서 꼭 찾고 가야 됩니다. 이건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따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갖다가 할 때 조합을 결성하지 않으니까 이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지. 이게 안 나오니까 시공자 선정을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때 시공자 선정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조합일 때는 시공자 선정을 이때 하는 거고 조합 나오고 나서 하는 거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해 들어갈 때는 시공자 선정을 이때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공자 선정은 인가 후 제가 지정고시 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정고시 후 시장운수 즉 천안시에서 정비사업을 하겠대. 이때도 현대건설을 갖다가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하는 시점이 바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부의 시행자가 지정돼서 오픈이 되어집니다. 그걸 지정고시 후 이렇게 표현해. 이따 책을 체킹할 겁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저 따라서요. 그냥 인가 후 지정고시 후 인가 후 지정고시 후 시공자 선정은 따라서요. 인가 후 지정고시 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이따가 이제 볼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업시행 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 사업시행 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받는 걸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업시행 계획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실시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지금까지는 뭐라고 했다? 옳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사업시행 계획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여기 보고 잘 이해해야 돼요. 아무튼 나 여기서 딱 이런 건 한 번만 나가니까 제가 다음에는 이런 내용 얘기 안 해. 자, 이런 설명은 자, 우리가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시군계획 사업을 보면은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그림 안 떠오르면 이거 못 풉니다. 절대 안 돼요. 3년 걸려, 3년. 60점 나오려면 공법 60점 나오려면 그림 안 떠오르면 3년 걸려, 3년. 자, 도시군계획 사업.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인천공항 하나 설치하겠다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제대로 한번 대답하는 걸 들어보는 게 소원이요. 따라서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머릿속에 이게 떠올려야 된다니까. 안 떠오르면 안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눈사람 모양 떠오릅니다. 눈사람 모양 떠올리십시오. 눈사람 모양 떠올려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사업이 있었어요. 무슨 사업? 안 물어볼게. 따르세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머릿속에 그림을 집어넣어. 눈사람입니다.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자, 쌍둥이 나옵니다. 형 이름이 누구고? 기수고. 동생 이름이 뭐예요? 옳지, 정수 나오죠. 기수, 정수 나와요. 이런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 따라서요. 도시군계획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자, 쓰려고 하지 말고. 자, 자, 같이 해요. 도시군계획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잘 보세요. 자, 우리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서 주로 행정청 등이 시행하는 공익적인 사업은 여기에 사업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지죠. 이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이 계획을 뭐라 그래요? 옳지, 실시계획이라 그런다. 이 사업 시행자가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옳지, 실시계획이라 그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을 시행하겠죠. 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뭐라고 한다? 그냥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잘 봐요. 우리 주로 보면 왜 똑같은 말을 그냥 실시계획이라고 하면 실시계획이라고 하지 여기는 그냥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하냐?
이것도 그냥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하려면 하지. 하나로 통일하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로 행정층 등에서 하는 이 공익적인 사업에 관한 도시군계획 사업은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인이 해 들어가는 거 있지. 개인이 해 들어가는 거. 내가 건물 하나 짓는데 이건 그냥 사업계획을 갖다가 사업시행계획, 사업계획 작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무슨 실시계획 작성한다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개인이 해 들어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그래. 왜 이게 계획이냐 하는 거야. 우리가 조합 결성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으면 우리가 다 밀어버리고 건물 밀어버리고 다시 건물을 들어앉혀야 된다고. 새반짝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지. 우리 재산을 가지고 새반짝이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다? 조합 우리는 사인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층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뭐라 그래? 그냥 사업시행 계획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것도 뭐와 똑같다. 지금까지 실시계획과 똑같다. 내용 됐어요? 자, 모든 행정계획은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서 들어주는 단계, 결정하는 단계, 오픈시키는 단계로 갑니다. 이런 3단계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건. 자, 들어준다. 자, 여기에서 14일 이상 공람하자 이 표현이 나옵니다. 14일 이상 공람하자. 잘 들어야 돼요. 나 놓치면 안 돼.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 나면 벌떡 손을 들어. 그래, 나 다른 생각 나니까 좀 쉬었다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른 생각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 제가 보면 우리 선생님들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다른 생각하면 제가 다 알아요. 아, 저건 또 다른 생각하고 있다. 아, 또 가스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아, 되게 초조한 모습을 보여. 됐어. 다 끄고 왔어. 봐요. 우리 여기 보면 14일 이상 공람한다. 14일이 나오는데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이 기간에 대해서 이게 날짜가 나오면 무조건 30일 이렇게 잡아가요. 정비법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며칠이다. 무조건 30일이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만 14일이 딱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기본계획 공람. 기본계획 공람에서 기사. 여기에 14일 이상 공람하자 이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공람에서 14일입니다. 기사에서만 14일이고 나머지 무조건 30일로 가요. 정비계획 공람 30일, 무슨 관리처분계획 공람 30일, 무조건 공람 30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만 기사에서만 14일이다 이렇게 갑니다. 이제 올해 돈 많이 이제 벌 거니까 벌 때는 기사 놓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인생 살았으니까 제가 인정할게요. 그래서 기사 놓고 한번 살아봐야지. 기사 놓고 한번 살아봐야지. 운전기사 한번 놓고 기사 놓고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데 한 달 줄 본 거는 없으니까 2주 동안만 한번 살아봐. 이 14일간만 기사 놓고 한번 살아봐. 기본계획 공람과 사업시행계획 공람에서만 며칠? 14일. 나머지는 무조건 30일 가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인가 떨어집니다. 인가 떨어지고 누구 인가? 옳지. 시장군수 인가.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합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죠. 사업시행 인가 고시.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받아 고시하는 걸 사업시행 인가 고시라고 표현합니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 계획 빼버리고 사업시행 인가 고시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돼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따라서요. 사업인정. 공익사업 인정의 줄임말. 수용사용권 발생. 옳지. 땅 내놔라 하면은 재결 간다.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한다. 뭐 이렇게 가겠죠. 자, 따라서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사업시행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자, 뭐 재결 간다 해서 배째라 하는 사람 나오면 재결 간다. 이건 무조건 사업시행 기간 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하는 것이다. 안에 하는 거다. 이렇게. 자, 관리처분. 자, 이 관리처분인가요?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 따라서요. 관리처분. 권리 배분. 관리처분. 권리 배분. 관리처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권리 배분한다. 관리처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권리 배분한다.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관리처분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관리처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이걸 얘기합니다. 잘 보셔야 돼. 여기에서 갑이라는 자가 45평. 45평 요 대지에서 2억 5천짜리 살았어요. 2억 5천짜리 사니까 당신은 이걸 이 자리에다가 밀어버리고
삼성 레미안 아파트 쫙 들어오면 여기에서 2,002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2억 7천짜리 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2천만 원 수익권 이전 고시 후에 청산금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청산해야 되는데 이때 2천만 원을 납입해라 이런 얘기예요. 내용 됐어요? 이런 거. 이걸 대신에 요게 있었으니까 이거 주겠다 하는 걸 뭐라 그런다? 관리처분이라 그런다. 관리처분은 그냥 해야 돼. 뭐 계획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 계획을 뭐라 그러냐면 관리처분 계획이라 그래요. 잘 들어야 돼.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이라 그래요. 자, 모든 행정계획은 들어주고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서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오픈시키는 단계가 있어요. 이런 단계로 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준 거 무조건 30일입니다. 30일 이상 공람하자 이렇게 되어지겠죠. 30일 이상 공람하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인가 떨어지겠죠. 관리처분 인가 누구 인가? 시장군 수의 인가.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잘 봐야 돼요. 자, 우선 제가 여기까지 좀 써놓고 들어가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대신에 이것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문 닫고 있다가 문을 열고서 여기에서 보따리 싸들고 이렇게 이제 보따리 싸들고 이렇게 이사를 가겠죠. 이걸 비워줘야지.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효과가 생기는데 첫 번째가 이 종전에 있어서의 토지 건축물입니다. 종전에 있어서의 토지 건축물에 이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습니다. 사용 수익이 제한을 받아요. 사용 수익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잘 보셔야 돼.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시점이 바로 무슨 시점이냐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되는 시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사업 시행 인가고시 되면 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떠버립니다. 틀려요. 내용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건축물을 갖다가 철거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철거하자 이렇게 된 거야. 자, 이 조문을 왜 두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말을 관리처분 인가 후에 건축물 철거할 수 있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을 왜 두는 거냐 하는 거죠. 잘 봐요. 자, 이 순환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첫 순환에서 이 틀이 어떤 틀이라는 걸 제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기본 방침이 있고 기본 계획이 있고 정비 계획이 있고 사업 시행 계획이 있고 관리처분 계획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하는 거야. 다시 방침이 있고 계획이 있고 정비 계획이 있고 사업 시행 계획이 있고 관리처분 계획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이 순환에서 들어갑니다. 자, 첫 순환이니까 큰 틀만 이해를 좀 해보죠. 기본 방침은 정부만 수립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정부가 수립하는 바로 밑에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틀을 제시하는 거야. 기본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게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기본 방침은 정비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하면 틀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방침이라는 건 이 기본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렇게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본 계획이 뭐냐 하는 거야. 잘 보고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거야. 10년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다. 정비사업에 관한 청사진 계획이다. 그렇단 말이야. 청사진 계획이야. 그렇게 잡으면 돼. 이건 청사진 계획이야. 어디에만 수립되느냐? 이거 어디에만 기본 계획이 수립되느냐 하는 거야. 어디에만 수립되느냐? 우리 예산군에 기본 계획 수립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뭐가 돼? 여기 봐봐. 이자만 수립하니까 여기에만 이자만 수립하니까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은 예산군에 있다 없다? 없다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시에만 수립되는 정비사업에 관한 청사진 계획이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봐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에만 수립된다니까.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정비사업에 관한 무슨 계획이다? 청사진 계획이다. 자, 그러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걸 보면 자, 우리가 2020년까지 서울특별시의 정비사업에 관한 이 정비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정확한 구역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예정된 구역이 쫙 나와요. 예정된 구역이 686곳인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313곳이 해제됐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해제됐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686곳에 대한 예정된 구역이 쫙 나오겠지? 이런 내용들은 청사진 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86곳에 대한 이 세대수는 얼마 집어넣고 여기에는 건폐율 용적률이 이런 게 다 똑같겠어? 다 다르겠어? 그렇지. 그 계획이 정비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구체적인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고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큰 틀 방향을 잡아주는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비사업에 관한 청사진 계획이야. 따라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기본계획에 포함되겠어? 정비계획에 포함되겠어? 그렇지. 정비계획에 포함되겠지. 자, 지금 따라오는 거야. 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고. 그래서 정지포로 갈 거야. 정지포로 갈 거야. 요거 이제 이 순환에 정확히 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에 지구단위 계획 어디에 포함됐지? 그렇지. 실시계획에 포함됐지. 합격. 실지포. 여기는 정지포가 나와요.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그래서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정비계획이 지정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의 아파트에 대한 도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건축 도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도면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이게 바로 뭐냐? 건축 허가와 똑같은 거다. 사업 시행 계획을 갖다가 인가받고 고시해버리면 건축 허가 받은 거 똑같아요. 인가받아버리면. 그래서 건축 허가 여기에서 의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건 사업시행 인가라는 말은 건축 허가와 똑같기 때문에 이 건축 허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내용 이해 가요? 잘 봐요. 이때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건물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들어앉힐 수 있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철거해버리면 안 되잖아. 뭐가 안 끝났으니까? 권리 배분이 안 끝났으니까. 따라서 권리 배분한 후에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법조문을 여기에 두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이 관리처분 계획은 이건 권리 배분 계획. 이건 건축 허가에 관한 계획. 이렇게 잡으면 돼. 정비 계획은 정비 구역별로 상세한 계획. 기본 계획은 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비 사업에 관한 청사진 계획. 방침은 계획에 대한 수립을 지침을 하달하는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을 갖다가 하달하는 계획이 방침. 정부에 수립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틀 잡을 수 있겠어요? 어떤 말인가? 자, 봐요.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여기에 45평 요 대지에서 갑에 있어서 토지 건축물이 있었다는 이걸 갖다가 증거를 제시해야만 이걸 갖다가 이거 2002로 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게 증거를 제시하라 하는 것을 토지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라는 것을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지라고 합니다. 통지. 이걸 통지해 줘야 되잖아. 언제까지 제출하라 하고 이걸 분양신청 통지라 그래. 자, 그러면 이걸 딱 뜯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존경하는 조합원 갑에게 만물이 소생하는 아직 봄이 안 됐지? 아직까지도 엄동설 아닌가? 간의 두루 평안함을 비나이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조합은 다음과 같은 조합원 모두에게 관리 처분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신청서 가로 열고 조합 사무실에 비치됨. 조합 사무실 비치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니까 조합 사무실에 신청서 가지고 가서 써서 제출해야 돼. 두 번째가 토지나 이 건축물에 있어서 토지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라. 이 내용이 나와. 세 번째가 환지예정지 증명원. 환지예정지 증명원 가로 열고. 이건 제가 삼순환 때 들어갑니다. 설명을. 지금 설명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자,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당자의 하남 이렇게 딱 나온다고. 해당자의 하나다 이렇게 딱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출 기간. 제출 기간이 2016년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해라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요 제출 기간이 바로 분양 신청할 수 있는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에요.
따라서 5월 20일을 뭐라 그러냐면 분양 신청 기간의 만료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만료일을 기준으로 뭐를 하냐면 권리 배분을 하게 돼요. 즉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걸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뭐냐? 이걸 분양 설계라 그럽니다. 분양 설계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즉 관리처분을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분양 설계를 갖다가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 안 되지. 분양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관리처분을 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이게. 안 되지.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번째 기타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처분 인가일의 다음 날부터 현금으로 청산하겠다. 90일 이내에 현금 청산하겠다. 90일 이내에 현금 청산하겠다. 90일 이내에 현금 청산하겠다. 뭐 8월 30일까지 현금 청산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쭉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걸 받아보고서 이걸 제출해 주는 거야. 이걸 분양 신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통지를 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이 관리처분보다는 이게 우편 통지가 먼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처분보다는 통지가 먼저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통신 안테나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따라서요. 통신 안테나. 통지. 분양 신청 통지. 신청 기간. 자, 이 통지해야 되는데 이 통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사고 유통으로 갈 겁니다. 60일 이내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60일 이내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지고 이 신청 기간은 통사문육으로 갈 겁니다. 통사문육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이렇게 갈 겁니다. 일단 따르세요. 사고 유통.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 신청 기간. 통사문육.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사고 유통. 통사문육.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잠깐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왜 기간의 제한을 두느냐 하는 거지. 기한을 두는 거냐 하는 거야. 다른 데서는 안 뒀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지금 기간의 제한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이 통지를 갖다가 60일에 통지해야 되고 이걸 뜯어보니까 이거 봐봐. 2016년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걸 갖다가 분양 신청해라 하는 이게 법적 근거를 두고서 나온 거지 조합장 지멋대로 정한 기한이 아니라고. 이 기한이 어디에서 법적 근거를 둔 거냐 하는 거야. 이게 통사문육입니다. 여기에서 법적 근거를 두고서 나온 기간이 이 기간이야.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제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걸 기간의 제한을 두느냐 하는 거야. 기한을 왜 두느냐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이거야. 이 2억 5천이라는 이 감정평가한 이 가격이 어느 시점에 감정평가한 가격대냐면 이겁니다. 이거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한 이 가격대가 2억 5천이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권리 배분하는데 한 3년 걸려버리면 3년 전에 감정평가한 가액을 가지고서 권리 배분한다는 얘기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바로바로 해라 이 뜻이야 이게. 내용 이해 가요? 요렇게 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면 권리 배분이 딱 이루어지면 인가 받고 오픈을 시킵니다. 오픈을 시키면 이와 같은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일단 조금 쉬었다가 지우지 마세요. 이 이후부터 계속해 들어갈 겁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